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의 고용지표가 고용위기 지역 지정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군산의 고용률이 지난해 하반기 58.8%를 보여 6년 전보다 6.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기업의 투자 유치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익산시 중앙동 치킨로드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할인과 엠바이코 등과 협약을 맺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치킨로드 조성을 위해 저렴한 육개와 기술 경영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 방지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1년 시작됐던 도내 정보화 마을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마을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어려운 데다 정부와 전북도의 지원이 중단되거나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1940년대에 만들어진 익산 다레못이 생태체험장으로 탈바꿈됐습니다. 환경오염으로 멍들었던 이전 모습은 사라지고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서식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레못은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생태체험장으로 활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의 고용지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군산은 지난해 하반기 58.8%의 고용률을 보여 6년 전보다 6.2%포인트 증가했는데요. 이는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기업의 투자 유치가 가속화되면서 고용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운영을 중단한 군산조선소. 이듬해 GM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으면서 만여 명의 실직자가 생기고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세 차례 지정기간을 연장해 지난해 지원이 끊겼지만 고용지표가 고용위기 이전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17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58.8%로 전년 동기 대비 2.2%포인트 늘었고 취업자 수는 4,800명이 증가한 13만 6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4%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8년 58.5%와 비교하면 5.5%포인트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인구는 23만 1천여 명으로 500명이 줄었지만 경제활동 인구는 13만 8천여 명으로 5,200여 명이 늘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취업자가 증가했으며 특히 광제조업의 경우 2020년 대비 4,600명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산업단지에 약 60여 개사로부터 투자 협약을 이뤄내는 등 2019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온 실업률은 2020년 3.4%까지 오르다 지난해 하반기 2.1%로 줄었습니다. 시는 이처럼 고용지표가 좋아진 데는 투자 유치 효과와 맞춤형 일자리가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으로 고용지표가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 유치 및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고용지표가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이 회복세로 들어선 군산.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공기업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체계적인 개발 추진을 전담할 공기업기관 모델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된 국가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운영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국가공기업이 들어서면 중앙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전북 공약인 새만금 메가시티 구상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김경한 새만금 개발청장은 올해 계획 가운데 연말까지 메가시티 공약 이행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미래 도시로서 새만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도시를 뛰어넘는 메가시티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가시티 조성 계획은 오는 5월 예상되는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관할권 최종 판단을 지켜본 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올해 도내 쌀 재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쌀 재배 면적을 10만 2,831헥타르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 4,552헥타르가 감소한 겁니다. 이에 따라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만 4,400톤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익산 춘포면 주민들의 기초생활 거점으로 활용될 문화센터가 올해 건립됩니다. 익산시는 연말까지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559제곱미터 규모의 봄나루 문화센터를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동체 활동마당과 춘포 역사공원 등도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은 농어촌 지역 복지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익산 춘포면은 지난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가 중앙동에 치킨로드를 만들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시는 하림과 엔바이콘, 치킨로드 상생협의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치킨로드 조성을 위해 저렴한 육개,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중앙동에 치킨로드를 조성하고 있는 익산시. 익산시는 27일 시청에서 하림, 엔바이콘, 치킨로드 상생협의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치킨로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시설 지원을, 하림은 치킨로드에 입점하는 창업자에게 육개를 저렴하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각 참여 기관들이 자기 역할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림은 신선한 식재료를 값싸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엔바이콘은 창업자들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픈하시는 그런 컨설팅을 도와드릴 거고요. 오픈하고 나서의 사후 관리, 서비스랄지 위생이랄지 메뉴랄지 이런 개발 관리들을 맡아서 진행을 합니다. 이와 함께 치킨로드 상생협의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나섭니다. 이는 치킨로드가 활성화될 경우 임대료 상승 등으로 기존 주민들이 물러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가 확정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시는 오는 29일부터 치킨로드 조성 사업에 참여할 창업자 4명을 모집합니다. 창업점포 4곳을 시작으로 추가 창업자들도 모집할 계획입니다.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와 젊음의 거리 일원에 600m로 조성되는 치킨로드. 치킨이 핵심인 음식 특화 거리로 자리 잡게 될지 기대됩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오지성 군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이 4.10 총선 군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합니다. 오 자문위원은 지난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오 예비후보는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목회학 석사를 졸업했고 현재는 목사와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전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지성 예비후보는 지난 2022년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바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바 있습니다. 전권희 진보당 익산갑 예비후보가 농업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전 예비후보는 오늘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농업 분야 3+3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먹거리 엑스포를 열어 익산을 K푸드 선도 도시로 발전시키고 익사이팅 라면 축제를 열어 익산을 젊은이들이 찾는 식품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라면 마을과 황등 육회 비빔밥 거리 등 익산시가 추진하는 치킨 로드를 넘어선 다양한 음식 문화 특화 거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익산 참여연대가 오늘 성명을 내고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을 반대했습니다. 익산 참여연대는 시민 의견 수렴 방법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는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찬성을 받아내기 쉬운 공청회 방식을 선택한 것은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가 가능한 의정활동 개혁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시의원 의정활동 비만을 법정 최대액으로 인상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내 정보화 마을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끊기고 전북도도 도비 지원을 줄여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마저도 얼마 가지 않아 지원을 중단한다는 입장이라 마을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어량마을은 두여, 두동 편백마을과 함께 익산 정보화 마을 세 곳 중 하나입니다. 정보화 마을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2001년부터 마을 자체적으로 정보화 교육을 진행해 전자상거래와 정보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어량마을은 2003년 정보화 마을로 지정된 이후 농산물 판매, 농촌 체험, 주민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고 2008년에는 정보화 선도마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긴 했지만 지난 3년간 마을 방문객이 59% 증가하고 평균 매출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기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량마을의 정보화 마을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바로 지원금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도부터 정보화 마을 지원을 끊었고 전북도도 2022년부터 도비 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매년 관리자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을 이어가고 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이마저도 중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을들은 지원이 끊기게 되면 더 이상 정보화 마을을 유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관리자 보조금 받는 부분도 이제 내년이면 거의 확실시키고 있어요. 끝난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보화 마을이 문을 닫는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때는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국가 보조금이 끊기고 정부가 지정한 도내 정보화 마을은 총 39곳. 하지만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도내 지원이 줄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아 현재 운영 중인 곳은 19곳에 불과합니다. 익산에서 운영 중인 정보화 마을 3곳 중 아직 문을 닫은 곳은 없지만 3곳 중 2곳이 지원이 중단되면 정보화 마을 운영이 힘들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한 10년, 거의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지켜봤는데 별 소득 창출이 안 돼요. 막말로 따지고 보면 관리자 급여 주기도 바빠요. 그런데 걷다 대고 이제 도나 시에서 그 보조금이 끊기면 정보화 마을 100% 다 문 닫게 돼 있거든요. 마을 측은 정보화 마을 운영이 마을 활성화에 지원이 되고 있다며 지원을 이어가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익산 시민들이 오셔서 연습도 하시고 문화놀이 시설도 놀이도 하시면서 농산물 체험 또는 농산물 구입 이런 것들을 해가시기 때문에 마을에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을 계속 해주시면 20년 가까이 운영되며 농촌 활성화에 기여해온 정보화 마을이 그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올해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가 전북자치도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34곳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군산 6곳, 임실 5곳, 익산, 김제, 고창 각 4곳 등입니다. 한편 전국에서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모두 157곳입니다. 도내에서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유기동물은 9,085마리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 8,777마리보다 300마리 넘게 늘었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의 60%가량은 전주와 익산, 군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군산시 보건소는 응급의료센터인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의료원과 동군산병원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군산의료원 진료시간도 평일은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낮 12시 30분까지 연장했습니다. 1940년대에 만들어진 익산 다래못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멍들었던 이전 모습은 사라지고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꽁이의 서식 공간이 만들어지는 등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생태체험장으로 활용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새롭게 탈바꿈된 이산 다레못입니다. 다레못은 1940년대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물에 비친 달빛이 아름다워 달의 못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질과 토양 오염으로 한동안 방치됐습니다. 이곳이 지난 2022년 환경부의 생태계 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에 선정돼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을 활용하는 사업. 다레못은 이산시 자체 예산을 더해 10억 원을 들여 생태복원이 완료됐습니다. 특히 다레못 내부에는 멸종위기종 금개구리와 맹꽁이 서식지가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금개구리 100여 마리는 지난 1월 새롭게 마련된 서식지로 이주됐고 4월부터는 관찰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연꽃 습지와 탐방로, 기후변화 대응형 생태 습지 등도 마련됐습니다. 최근까지 기후변화 대응형 생태 습지, 또 연꽃 습지, 생태 체험장, 또 탐방로, 조망소 등을 조성하였으며 멸종 위기종인 금개구리 100여 마리를 올해 1월에 서식 공간으로 이주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레못 주변에는 동산동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또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있어 앞으로 도심 속 생태 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산시는 야생동물 서식지로 바뀐 다레못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생태계 복원지 확대와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방치된 공간의 생태계를 복원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생태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심 속 자연 체험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이 심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고 악취 민원이 발생했던 이산 다레못. 2년에 걸친 생태 복원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민들 곁에 찾아왔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군산 동네 서점에서 신간 서적을 빌려주는 희망도서가 7만 권을 넘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시행된 이후 이용 시민은 6만 3,926명, 이용 도서는 7만 3,023권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이용 건수 증가는 신간을 따로 구입하지 않고도 원하는 즉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협약서점은 지난 1월 어린이 서점 책봄이 추가되면서 모두 8곳입니다. 우유 바우처 지원 확대에 따라 학교 밖 아동 청소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2005년부터 2018년생 아동 청소년으로 기존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3자녀 이상 가구 또는 취약계층까지 확대됐습니다. 지원 금액은 한 사람당 월 15,000원이며 하나로마트 또는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며 신청은 군산시와 익산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두 시는 오는 29일까지 취약계층 대상자의 사전 신청을 마치고 3월 4일부터 다자녀 가구의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군산대학교의 취업률이 전년 대비 6.1%포인트 오른 61.6%를 기록했습니다. 군산대는 취업률이 전국 국립대 가운데 가장 높으며 전국 국공립대 상승률인 2.5%포인트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대학교 상승률인 2.2%포인트보다는 3배 정도가 전국 사립대 1.7%보다 4배 정도 높습니다. 군산대는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취업지원실 운영 등이 취업률 상승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주식회사 대주코레스가 김제 자유무역 지역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자동차용 알루미늄 압출 소재 최대 공급 업체인 대주코레스는 내년까지 167억 원을 들여 김제 자유무역 지역 16,000여 제곱미터에 주조 공장을 짓고 30여 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제시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이 붕어섬 내부시설 보강을 위해 2달간 휴장했던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오는 3월 1일 다시 엽니다. 재개장을 기념해 3월 한 달간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군은 관광객을 위한 먹거리 시설을 보강하고 케이블카와 짚라인 등 체험 관광시설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에 대해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 남원지원 심리로 열린 고모 씨의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농축협 조합장이나 상임이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고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조합원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며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잘 위로할 수 있도록 부디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식품산업의 푸드테크 도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한국푸드테크협의회 전북지회가 오늘 창립했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열린 창립식을 통해 이정상 전주대 교수와 문경민 하림상무가 공동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앞으로 전북지회는 푸드테크와 관련된 연구와 기술 협력에 힘을 모아 지역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군산상공회의소는 제25대 회장으로 조성용 대도식품 대표이사를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군산상공회의소는 어제 임시의원 총회를 열어 조성용 회장을 추대하고 부회장 10명, 감사 2명, 상임의원 22명 등 모두 35명의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조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늘부터 3년이며 한국무역협회 전북기업협의회 회장과 군산상공회의소 부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조 신임 회장은 상공회의소가 경제인의 공간이 되도록 소통을 확대하고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약사 국가시험을 응시한 원광대 한약학과 42명이 모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지난달 시행된 제25회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생 42명이 모두 합격했습니다. 이로써 원광대 한약학과는 올해까지 모두 10차례의 국가시험 100% 합격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유천도서관이 다음 달 9일, 16일 2회차에 걸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을 그리는 어린이 미술관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미술관은 여러 미술 기법과 재료를 이용해 자연에 대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운영될 예정인데요. 신청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28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군산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가 보은 재가 노인 통합지원센터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복지 위기가구 모니터링 실시 및 신고, 복지 위기가구에 대한 자원 연계,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 등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출발해 13도까지 오르겠으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대체로 맑겠으며 최고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사이로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